제가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빨간머리 앤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애니메이션 처음에 등장하면 딴딴딴딴딴딴딴 나오면서 빨간머리 앤이 빙글빙글 돌면서 벚꽃이 막 휘날리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저도 빨간머리 앤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빨간색이란 건 어떤 걸까? 벚꽃은 눈처럼 날린다던데 꼭 한번 보고 싶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봉재님의 행복한 목소리에서 뭐랄까 정말 벚꽃나무 아래에서 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부산 영어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손끝 요리사 인생을 요리하다 제3부 빨간머리엔 이봉재의 감자 수제비. 안녕하세요. 안나래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요리 레시피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주인공,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여보세요. 헬린씨. 반갑습니다. 이름은 이봉재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그 회사에 소속돼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 제가 젊을 때 일하다가 좀 심해지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가정주부로 애 키우면서 있다가 애매했어요. 장애인처럼 심하지도 않고 비장애인처럼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갑자기 증상이 더 악화돼서 중증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알게 되고 여기저기 탐문하다가 알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됐죠. 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네요. 과목은 다르지만 저도 맹학교에서 교사 생활한 지 12년 정도 되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봉재 선생님 시력은 언제부터 나빠지신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원인을 알 수 없게 시력이 나오지 않았고 그때는 제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부모님이 병원 여기저기 가봤지만 그냥 사시다, 눈이 좀 나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제가 병명을 알게 된 거는 20살이 넘어서였어요. 제 병명은 RP라고 하는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유전.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실명을 하게 되고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양한데 저는 현재 시야는 다른 RP 환우들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뿌옇게 보이고 밤에는 힘들고요. 그 정도 색깔 구별 좀 힘들어하고요.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면 절망감의 그래프는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의 문이 하루아침에 닫혀버리고 그 안에 갇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빨간머리 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다시 컴퓨터 쓰는 방법, 한 손에 쓰는 방법 이걸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런 일들을 다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배우는 게 진짜 힘들었고 일단 배울 땐 진짜 힘들었는데 되고 나니까 이제 수업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손잡이를 찾아 나섰고 다시 문을 여셨네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넘어 한국 음식까지 알려주고 싶다는 이봉재님. 풍문으로 들었는데요. 봉재님 손맛이 그렇게 좋다고요? 맞죠? 제가 요리하는 걸 재밌어하고 저희 친정 엄마가 진짜 요리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또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같이 했고 엄마가 해주시는 거 먹어봤고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걸 알고 이렇게도 만들어서 먹여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먹여보고 해가지고 해서 먹이는 거 참 재밌어요. 친정 엄마로부터 어깨나무 배운 요리 실력이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요리하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고요? 제가 어느 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꽁치 김치찜. 그래서 동네 마트를 가서 약간 손으로 더듬어서 꽁치 통조림은 참치 캔보다는 약간 길잖아요. 크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만져줬어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제일 왼편에 있는 통 하나, 오른편에 있는 통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래기를 갖다가 볼볼 끓인 다음에 이제 꽁치를 딱 넣으려고 땄어요. 100도였어요. 어떡해. 잘못 사는 경우 엄청 많아요. 만져보고 오징어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가보니 장어다 뭐 이런 거. 우프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우픈 경험을 겪었을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고형 카레를 사야 하는데 3분 즉석 카레를 사기도 했거든요. 캔이나 포장 용기에 점자로 제품명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나 이봉재님도 누구의 도움 없이 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요리가 어렵긴 하지만 잘하고 싶은 꿈나무로서 요리는 계량이 늘 어렵더라고요. 봉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량을 왜 합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은 깨소금 약간 참기름 조금이지 우리나라 요리는 몇 큰술 이렇지 않습니다. 눈대중 그리고 지금은 손대중. 네, 계량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서 맛이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분들 적당히 넣는다는 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도 요리 초보인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팁이라면요? 저는 소리로 들으면서 뭐 간장 이런 거는 소리로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요 정도 들어가면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병 이거를 딱 이렇게 막고 이렇게 넣으면서 양을 느끼고 이렇게 해요. 계량을. 오, 간장 떨어지는 소리라니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요리 실력이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메뉴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메뉴는 감자 수제비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절은 다 그랬듯이 없이 살았고 엄마가 4명의 아이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건 수제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밀가루 반죽하면서 장난도 하면서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떠올라서 여름만 되면 또 남편과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 메뉴인 거예요, 수제비.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제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떠서 정말 많이 만들어 먹어요. 오늘의 메뉴 감자 수제비. 재료부터 준비할게요. 밀가루, 중력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죽도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국물 낼 때 굵은 멸치, 다시 멸치 필요하고 국물 맛있으려면 티포리라고 큰 거 있거든요. 멸치 같은 애 큰 거. 티포리 좀 필요하고 양파 필요해서 감자, 굵은 감자 한 2개 내지 3개. 저는 감자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아들은 좀 싫어하던데. 근데 감자가 많이 들어가야 좀 고소하거든요. 재료는 밀가루, 감자 2개, 굵은 멸치, 디포리, 애호박, 양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재료는 모두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애호박 썰겠습니다. 모양은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써는데요. 약간 사각형으로 나박 썰기처럼 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호박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얇게 썰 겁니다. 감자는 끓일 때 냄비에 볶을 거거든요. 볶을 거기 때문에 얇게 썰면 안 되고 깍둑 썰기로. 감자 크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생각해서 감자가 좀 크다면 3등분을 먼저 세로로 자르고 그 다음에 깍둑 썰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감자가 작으면 2등분만 해도 돼요.
자, 잘 씻은 애호박과 감자를 먼저 썰어줄게요. 국물 내기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멸치. 디포리랑 멸치랑 같이 쓰는 거는 디포리가 다시가 되게 깊이 나거든요. 양파는 통으로, 왜냐면 잘라 넣으면 좋긴 한데 건질 때 귀찮아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입니다. 이 오래 끓이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이렇게 육수 준비도 완성! 반죽도 해야 하죠? 먼저 밀가루에 기름 한번 두르고 계란 하나 넣어서 숟가락으로 일단 이렇게 살살 한 바퀴만 둘리면 되고요. 이거 넣으면 반죽할 때 반죽이 좀 부드럽게 되고요. 우리 엄마가 넣었어요. 우리 엄마가 넣던데요. 근데 이 포인트는 반죽에 물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릇에 물이 떨어지면 밀가루가 그릇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반죽에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골로 이렇게 가루를 쓱 담아온다고. 밀가루를 이렇게 대충대충 서로 뭉치게만 한 다음에 이제 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숙성을 시킬 거거든요. 급하면 뭐 그냥 반죽해서 먹어도 되는데 최소 3시간은 숙성을 시켜야 되고요. 저는 보통 그 전날 반죽해서 넣어놔서 하룻밤 지내고 나서 이제 꺼내서 다시 제 치대기를 할 거예요. 오래 숙성할수록 쫄깃한 반죽. 최소 3시간을 냉장고에 숙성시키는 걸 추천하시네요.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숙성된 반죽을 꺼내볼까요? 이제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치댑니다. 이거 많이 치대면 많이 치댈수록 쫄깃하고 맛있어요.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남편도 한번 생각하고 퍽퍽퍽 반죽 치대기 재밌는데요? 이제 슬슬 육수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육수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건더기는 건져내야 됩니다. 맑은 육수만 사용할 겁니다. 와, 구수한 수제비 육수가 완성됐네요. 이제 반죽의 육수까지 완성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아까 썰어놓은 감자 볶으시면 되거든요. 수제비의 비밀 재료. 고소한 감자 수제비를 위해 감자를 잘 볶아주세요. 감자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면 육수 부을 거예요. 이제 반죽된 밀가루 손으로 뜯어서 넣는데요. 두껍게 뜯으면 두꺼워서 고소하게 맛있고 얇게 뜯으면 보들보들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날 기분 따라 또 뜯는 사람 따라 모양이 다 달라서 나중에 먹으면서 누가 뜯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와, 정말 맛있는 수제비가 완성됐네요. 봉제님은 특별히 저희 제작진에게 수제비를 대접해 주셨어요. 맛있다. 아, 저도 정말 먹고 싶은데 왜 안 끼워주셨어요? 끝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한 5년 정도를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완전히 경력이 단절된 거죠. 거기다가 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무력감도 참 사실은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중증 장애인이 되면서 길이 열렸다고나 할까요? 그냥 누가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대라고 얘기해 줬을 때 됐어 하지 않고 일단 가봤어요. 일단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도 있단다라는 걸 소개를 받아서 지금은 제가 시간제지만 한국어 강사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경제생활을 하고 싶다, 무언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세요. 누군가는 나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가보시고 안 돼,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도전해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된다는 말이 있죠. 수제비 반죽도 뜯다 보면 어느 하나 똑같지 않고 제각각이지만 모두 모이면 한 그릇 수제비가 되는 것처럼요. 혼자 막막하다가도 함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따뜻하게 끓여 함께 먹자며 나눠주신 이봉재님의 감자 수제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024) BFM 부산 영어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손끝 요리사 인생을 요리하다. 지금까지 기획 신미경, 연출 김유은, 구성 홍정화, 나레이션 안나리, 그리고 빨간 머리엔 이봉재 씨와 트리키의 헬렌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